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축축한 날이더라도 내용은 활기차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예정된 이 물가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눌림 반발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면 오는 1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6월달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달의 0.1%, 4.0% 상승과 비교하면 야,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이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 5.0% 올랐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일단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하면은 그 이외의 부분은 굉장히 더디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가 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를 두 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되는 지표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약간 선행의 느낌도 보여주는 게 있지, 다시. 선행의 느낌도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은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다면 이것도 약간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둘 다 좋으면 뭐다? 아,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 이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예상 수준대로 CPI가 발표가 된다면 페드가 7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7월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25bp 인상할 가능성 현재 92.4%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은 확정이고 그 다음을 이런 지표들과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준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2%로 낮추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두 번의 금리 인상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약간 더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평가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클 바 페드 은행 감독 부의장도 우리가 통화 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지금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고금리에 대한 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고점 가면은 당연히 동결 이야기 나오게 될 거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인하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모든 기준,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때마다 이게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99달러 마이너스 1.1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외의 다른 부분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은 진짜 경기가 괜찮나 봅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마존의 매수에 대한 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성공적인 프라임데이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할인 행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땠을 때 장사가 잘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지
소비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경기 침체면은 할인 행사 하더라도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여전히 미국은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한 번 더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AI 특수의 이 D램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요 모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기술 메모리 여기에 또 이제 점유율이 어떻게 잡힐지, 그리고 매년 판매량이 어떻게 증가할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 시작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잖아요. 그런데 AI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필요값이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투자했던 거에 곱하기 이만큼 더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HBM 경쟁? 요거 진짜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을 시키기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공격적인 투자를 나선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면 이 공장을 세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장비잖아요. 장비 쪽 한번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2차 전지라는 게 결국 수요를 얼만큼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욱더 이 장비에 대한 필요성, 노하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해외에 이 순방을 하면서 이제 뭐 세일즈 외교 또 한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외에도 방산 쪽도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지면서 봐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항공이나 여행 쪽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노랑풍선 같은 기업들 아직 못 올라간 여행 관련 종목들 있거든요. 뭐 레드캡 투어부터 시작을 해서 노랑풍선이나, 그것도 아니라면 뭐 하나 모두, 그리고 LCC들까지 이게 확실하게 뉴스에서도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에 이제 좀 영향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는 거 굉장히 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상품은 대박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괜히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해서 이외에도 이 관련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 보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텔레그램 방에서 이 공부의 개념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런 내용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역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모습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 현재 위치에선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핵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대감이 넘치는 부분은 계속 들려오고 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 경제 외교 이런 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폴란드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뭐 방산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라고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게 두산에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폴란드에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인상적인 게 그 다음 수주들도 차근차근 우리가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올해 초중반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 유럽에서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그게 실제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전보다 평가되는 부분이 훨씬 높아지는, 그러니까 고평가의 구간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그냥 돈 되는 소식이구나. 윤 대통령님 열심히 외교해 달라. 응원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앞장서서 먹거리 가지고 오겠다는데 이거는 응원해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도 들려오고 있다. 윤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방침. 그러니까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 건설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전기의 사용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가 발전에 대한 이 필요성이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지금 기대감을 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자,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원전이 이렇게 많이 짓게 되면은 분명히 이 전기 사용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낮 시간에는 큰 걱정 없이 만들어 놓은 전기들 이 공급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밤 시간이 되면요. 이게 좀 전기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떤 얘기가 연결이 될 것이냐? 자연스럽게 수소로라도 바꾸자. 예, 수소 생태계 떠오르는 시점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원전이랑 수소는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수소 액화 플랜트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수소 발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선 이 원전도 너무 좋지만 이쪽도 너무 좋다. 그리고 최근에 그린 본드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 풍력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한국 해상 풍력 1등 사업자 두산 입장에선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은 원전, 수소, 가스, 풍력 이 네 가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대로만 진행이 되더라도 편안하게 두산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와중에 오늘도 수급과 차트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먼저 봤을 때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죠? 그 무엇보다도 일단 외국인 들어오면 편하게 봐라. 근데 어제랑 그제 외국인 들어오고 오늘 한 번 더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죠. 물론 기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결국 방향성은 항상 외국인이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와야지 상승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지금 14,000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숫자가 더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보면은 만대나 2만대, 3만대, 10만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예,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 숫자가 커지는 순간이 2차전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외국인 수급 이어지게 된다면 그냥 홀딩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크게 나오면 거기가 조정의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서는 기관도 보면 좋지만 외국인 1순위로 보면서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 바닥은 61선이고 이제 조금 더 빠지더라도 241선 여기인데 여긴 이미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21선 돌파하면 제가 위에 있는 매물대 아래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만큼 상단까지 더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에선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일단 가장 좋은 건 노란색 선 있죠. 481선 이탈 없으면
예,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탈 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취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찍고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된다. 특히나 현재 위치에서 그 부분을 민감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개미들이 아직도 많이 물려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만 가면은, 임금만 가면은 막 빠지려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빠질 때 크게 빠지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매물을 외국인이 급하게 소화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 소화의 속도가 붙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모습 잘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재 이 위쪽 위치도 더 이상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2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4,000원까지 그대로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의 기간을 조금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24,000원 아래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신균이 뭐니 하면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건 호재다. 뭐 이것 이상 뭐 평가할 게 있나요? 이것보다 좋은 내용 없어요. 호재다. 그냥 플러스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습 연결되고 숫자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전처럼 대상승의 시작점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이제 21선 돌파하고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노란색 선 481선 이탈이 없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면 될 것 같고 그때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혹은 여기 좀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 이 하단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탈한다면 다시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돌파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때는 수급을 다시 연결해서 외국인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22,000원 돌파하는지 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24,000원까지 쭉 올라가는 그림 노려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현재는 481선 1순위, 수급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정리를 한번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계속 비 소식 있는데 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